윤석열을 파면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이 2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뽑는 대통령 선거이니만큼 우리의 선거 투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조기 대선 속에서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임병철 사무처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기 대선으로 가장 바쁜 곳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예상을 했든 하지 않았든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가장 바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0일 이내라는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선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이 지금 현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일은 6월 3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할 수 있고요. 예. 이번 그 대선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그 선거 공보,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 공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책자형 선거 공보가 17일까지 발송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22일 정도면은 이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24일에는 그 2차로 전단형 선거 공보가 이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전단형 선거 공보에는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 또 투표소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그 투표 안내문이 같이 배달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하시면 되고, 올 이번 선거의 사전 투표는 5월 29일 목요일 그리고 30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일 6월 3일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 우리 전북 도민들이 173만 명대 정도 되는데 유권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1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투표소 현황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다면요. 네. 이번 우리 도민들 말씀하신 대로 전체 도민의 한 87%인 150만 명 정도가 유권자에 해당되고요. 예. 우리 도는 아시다시피 15개 시군구 그리고 242개의 읍면동 그리고 566개의 그 투표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소가 15개 개표소가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 사전투표소가 242개의 사전투표소 그리고 투표소가 선거일 당일의 투표소가 566개의 투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사전 투표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당일 6월 3일 투표는 본인이 속한 투표소에 가셔서 신분증을 가지고 네. 가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거리 상태에서의 치러지는 선거 내지는 이제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재선거,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늘 얘기할 때 그 행정의 공백도 있습니다만 경제적 손실이 더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 또한 평상시보다 경제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죠. 이 선거 일정이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요 경비를 산출해서 책정해 놓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지 않은 전국 단위의 선거이다 보니까 이 예상치 않은 국가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예비비로 충당을 해야 되고요. 이번 거리 선거의 경우에는 전체 선거 비용 규모가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 524억 원을 포함해서 약 한 3,9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지난 22년 실시한 20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했을 때 한 235억 원 정도가 증가된 비용이고요. 예. 여기에는 선거가 끝난 후에 후보자들의 득표율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전 비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존 비용이 한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 비용 1,000억을 포함하면 대략 대선에 그 소요되는 비용이 한 5천억 정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말 예상치 않은 이런 대선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최근에 나타난 국민 분열이라든지 그 갈등을 해소하고 이게 사회가 안정적으로 통합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 소요되는 비용 네. 국가가 기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또 그만큼 또 교훈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번 조기 대선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유권자의 날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945년 해방 이후에 48년 5월 10일 네, 5월 10일. 첫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투표율을 보일 정도로 참여를 했고 유권자의 날까지 정했고 올해가 이제 14회 유권자의 날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5월 10일이 제14회 유권자의 날이었는데요. 유권자의 날은 우리가 48년도 5월 10일에 대한민국의 첫 선거, 재헌 의회 의원 선거라고도 하는데 제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날이거든요. 선거의 4대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실시된 최초의 민주적 선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2월 3일 작년 비상계엄의 선포가 된 이후에 물론 바로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계엄군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부정투표 이야기를 통해서 선관위 지지판 사건을 일단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 또 국민들은 어떻게 보셨을까? 어떠셨어요?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는 것을 나중에 듣고 나서 정말 황당한 마음이었습니다. 선관위가 행한 부정선거는 한 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선관위가 지금까지 있지 못하고 아마 해체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전국으로 놓고 보면 아까 566개 이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텐데 개표소도 한 15곳 정도 되죠? 네네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인원 수만 해도 한 15만 명 이상 이렇게 움직이는 요 인원들 이 가운데 부정투표가 어떻게 일어날까? 이 많은 또 정당의 그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 관리는 선관위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선관위 직원들 3,000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를 비롯한 이 지방 공무원들 그렇죠. 또 공공기관 직원들 일반인들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네네. 말씀 주신 대로 개표소에 그 15개 개표소에 한 7만여 명 정도가 우리 전국에 7만 명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투표 종사원들이 한 2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도합 32만 명 정도가 선관위 직원이 아닌 외부 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려면 이분들을 속이거나 또 이분들과 담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또 이제껏 왜 양심 선언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정투표 의혹과 더불어서 사전투표 관련해서도 약간의 의심과 불신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제 사전투표는 우리 임병철 사무처장님이 중앙선관위에 계시는 때 전국적으로 시행을 이제 확대했던 네. 그 중심에서 계셔서 사전투표 관련해서 누구보다 역사를 함께하신 분으로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사전투표 제도는 2012년도에 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요. 2013년도 4월 달에 재보궐선거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우리 마침 이제 전주 완주 예. 주민투표 때 맞습니다. 이렇게 시범 시행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선거를 통해서 이 사전투표의 편리성이라든지 또 안정성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14년도 6월 제6회 지방선거 때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소관부서의 주무계장으로 있었는데 전국의 유권자의 한 473만 명, 그러니까 한 11.5%가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사전투표가 상당히 좀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22년도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유권자의 36.9%죠. 1,632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여야 정치인 모두가 사전투표를 독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만큼 이 사전투표 제도는 국민들이 정말 편하게 투표할 수 있고요. 그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 뭔가 생각하면 역시 투명성이다. 예. 그 과정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그 얼마나 이 의혹들을 없애기 위해서 선관위에서 이례적으로 4월 10일 날 사전투표 시연회를 네, 열었어요. 네. 그걸 뭐 각 정당의 관계자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이제 공개적으로 투명성 측면에서 시연회를 여신 거잖아요. 네, 4월 10일에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시연회를 했는데요. 뭐 보통 언론이라든지 정당 그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그 대상으로 시연회를 했는데 이번에 대선 뭐 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전에 여러 의혹들을 좀 풀고 가자. 그래서 이번에 시연 과정에서 일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오셨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그 질문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직접 해당 사항 하나하나를 답변하고 설명하고 또 국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검증해 드리려고 하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선관위가 해킹당할 수 있지 않아?라고 의혹,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선관위 창설 이전에 내무부에서 관리했던 시절 이때는 사실 부정선거가 좀 있었죠. 뭐 체육관 선거, 뭐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예. 뭐 피아노 선거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었는데 이 행정부 수반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시절, 그런 시절에는 부정선거가 가능했던 시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기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렇죠. 만들게 된 것이고요.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 권력 구조에서 나오는 이해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건데 선관위는 이런 권력 구조에서 나오는 이해관계가 떨어진 완전한 독립기구거든요.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엄정 중립, 공정 관리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믿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선관위 서버 아주 무용지물이고 취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관리돼 있어서 서버를 해킹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2023년도에 우리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에 요청해서 보안 컨설팅을 했고 국가정보원이 그것을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좀 오해를 좀 푸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2023년도 7월부터 9월까지 국가정보원에서 중앙선관위 그 서버를 이제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점검을 이제 점검을 시도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 선관위의 자체 보안관제 시스템에 막혀서 이게 점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선관위에 이제 요청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정보 좀 달라, 자료 좀 달라. 그래서 선관위가 시스템의 구성도라든지 시스템 관리자의 그 접속 계정 이런 중요 정보도 제공했고요. 네. 또 이게 그 해킹 시도가 오면 우리가 침입을 탐지하고 또 차단하는 보안 관제 시스템 이 부분도 일부 해제를 해서
우리 해킹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라, 점검을 해봐라. 네. 이런 것은 마치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집에 문을 열어놓고 도둑이 한번 들어와서 한번 살펴봐라. 이런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 결과 일부 취약점이 나타나긴 했어요. 일부. 그러니까 2023년도에 컨설팅 결과에 나타난 그 취약점들은 작년도 24년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네. 다 개선을 했어요. 더더욱 이제 이번 대선을 준비해서는 더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운영해서 선거를 치를 것이고 지난 4월 달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한 40여일 앞두고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한 3시간 정도가 있었거든요. 이때에도 우리 보안 관제 시스템이 사전에 그걸 탐지를 해서 예. 해당 IP를 차단하고 그래서 즉시 알겠습니다. 또 수사 의뢰 요청을 했죠. 근데 이제 요즘 보면요, 저희가 이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을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 온라인 그 동영상 공유 사이트 또 1인 미디어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게 또 방송 심의의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가짜 뉴스 뭐 딥페이크 뭐 범죄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네. 것들은 하도 이제 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또 확진 그렇죠, 그렇죠. 편향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데 우리 지금 임병철 사무처장님이 중앙선관위 또 사이버 센터장을 또 하셨어요. 네. 누구보다 잘하시겠습니다. 제가 사이버 센터장 할 때 가장 이슈는 그 당시에 또 20년도 국회의원 선거 대비해서 가짜 뉴스들 사전 투표 하지 말자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일이었고요. 현재 우리 대선 대비해 가지고 중앙하고 이제 시도를 중심으로 특별 대응팀을 구성해서 이 사이버 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위법 게시문들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여기 전담 감시 단속 직원이 있고요. 또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들을 운영해서 뭐 언론 또 포털, SNS 이런 커뮤니티에 게시된 선거 정치 관련 이 게시물들을 한번 모니터링하고 이 부분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그 게시한 사람 또는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삭제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삭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이버상에서는 이 위법한 게시물이 확산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우선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런 것과 아울러서 저희가 신고 제보하는 뭐 웹 배너도 또 게시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포털사와 같이 그 자정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있죠. 선거운동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물을 통해서는 선거운동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공직선거법은 일정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 사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뭐 음향이라든지 또 이미지, 뭐 영상 이런 것을 제작하거나 또 유포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성형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서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우리 흔히들 이제 딥페이크, 뭐 딥보이스 이런 것들은 실제와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이것과 함께 뭐 후보자에 대한 지지 추천의 글을 인터넷상에서 게시할 수 없고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않은 후보자의 실제 영상과 음성 이런 것들을 후보자 지지 추천을 같이 그런 글과 뭐 여러 형태로 그 선거운동 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자, 얼마나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되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위해 공정선거 참관단까지 이제 꾸려갑니다. 네, 공정선거 참관단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예. 또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선거 과정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직접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선관위가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정치 관련 학회가 주도적으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해서 한번 좀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관단이 운영이 되면 사전 투표, 또 선거일 투표, 개표 이와 같은 이 주요 선거 사무 일정에 따른 선거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하는 건데, 이때는 언론도 같이 동행 취재를 하고요. 예. 그런 참관하는 상황을 언론이라든지 우리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즉시 공개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이 참관단의 활동,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외부 평가가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아마 이번 21대 조기 대선 이후로는 부정투표, 부정선거라고 하는 의혹조차도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30년 넘게 근무하신 우리 선관위 직원으로서, 또 함께 오신 분으로서, 특히 그래서 짧은 길 안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선관위 모든 직원들이 함께하는 그 치밀한 전략 속에서의 준비 태세의 그 각오가 아마 이런 부분들로 다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5월 29일, 30일 사전 투표, 그리고 6월 3일 당일 투표까지 많은 분들 투표하시라고 우리 선관위의 사무처장님으로서 네. 마무리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습니다. 네. 시간이 허락을 안 해줘서. 저는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선거관리 공직자로서 우리 직원들에게 개미 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이런 경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소한 실수가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선거 관리 과정상의 이 작은 실수들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정말로 선거 후에 결과에 승복하고 또 화합하고, 그래서 다시는 더 이상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지지 않는 선거, 그래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200년 전에 조선 후기의 실학자 우리 최한기 선생께서는 천하의 모든 근심과 즐거움은 사람을 뽑는 거에 달려있다라는 천하우락 재선거라는 명언을 남기셨어요. 우리 앞서도 말씀드린 1948년 5월 10일 첫 선거일에 77년이 되는 해인데요.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되새기는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권자는 정말 더 이상 정치에 있어서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이거든요. 유권자 스스로가 질문을 또 해보고, 그렇죠, 또 참여하고 행동하는 그런 유권자, 바로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예. 오늘 선관위 사실은 우리 직원을 모시고 말씀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셔서 대선 전국 속에서 우리 유권자가 챙겨야 될 부분, 또 정당에서 알아야 될 부분, 또 선관위에 관련된 오래 묵은 또 부정이라든지 의혹에 대해서 말끔히 해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병철 전북 선관위 사무처장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큰 뚝이 무너지는 데는 개미가 지나다니는 큰 적 속에서 무너진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작은 것 하나부터 꼼꼼히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선거고 투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선거 준비는 선관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후보자의 면면 살펴보시고요. 투표에 참여하시는 것. 그래서 다시는 아픈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